설명의 시작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재단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 클러스터 기업 회원분들, 그리고 제천시, 그리고 중기청, 중진공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을 맡은 재단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정희 과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가지고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좀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015년도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주요 사업 설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윤종섭 이사장님께서 개회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단 이사장 윤종섭입니다.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첫 번째 이렇게 만난 거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성풍 리조트에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만나뵀었는데,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을매년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오신 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우리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이태경 과장님, 우리 한방바이오 과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새롭게 우리 업무를,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를 팀 관장으로 보면은 그 전에 장희선 팀장이 맡아봤는데 우리 유재원 팀장님이 새로 또 오셨습니다. 그 전에 한방과에도 근무하셨는 경력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봉양에 근무하셨죠? 그 전에 봉양에 근무하셨고 오셨는 우리 노은희 주무관 오셨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장님을 기업체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자주 뵐 테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여직원의 노은희 제일 많이 좀 상담할 겁니다. 그리고 유재원 팀장님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오늘 형사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형사를 이렇게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또 중기청에서 오셨습니다. 중기청 분들 내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에 기술서기관으로 계시면서 창업성장지원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고금모 과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오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충북 북부지부에 우리 안재동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밤에 6시부터 하여튼 축구를 시원스럽게 이렇게 봤는데, 마침 오늘도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이겼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소중하고요. 다만 성실하게 새로운 어떤 변모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방 또 여기 계시는 클러스터 기업체가 한 분 한 분이 축구에 나오는, 운동장에 나오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우리 한방 클러스터 업체들도 기업체 사장님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천시가 표방하는 어떤 지역 성장 동력인 한방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입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더욱더 알차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크러스터 기업체가 결국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을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는 생산해내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이고 가장 성실한 지역의 시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뭔가는 지역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마다의 어떤 창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갖춰간다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소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방바이오 부분이 비록 지금은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느 시기인가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제천의 대표적인 기업체로 성장되는 날이 이렇게 오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미약하나마 이렇게 재단의 하나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적인 자세도 이렇게 갖춰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실무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은 시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언론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크러스터 업체가 그래 나름대로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 제천몰에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보면은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한 39%의 어떤 신장을 보여가지고 한 4억 9,600 정도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고 가면 될 겁니다. 2007년도에 뭐 거의 한 20만 원이 안 되는 매출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금년도 그 숫자에 비유하면은 4억 9,600이니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현재까지 동참해 오셨는데 그런 정성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 말씀을 이렇게 가름을 하고요. 오늘 설명은 제가 우리 재단의 어떤 그 사업 설명도 소중하지만은 또 이런 게 하다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의 자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제품의 단순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각 부처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은 설명을 들으시고 꼭 그것을 우리한테 또 연락을 해주시고 바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도 조금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조정기 과장하고 대전에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가지고 설명해 다녀왔는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이렇게 수시로 좀 알려주고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같이 모색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인사 말씀은 이걸로 줄이고요. 어떤 반갑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천시 한방바이오과 이태균 과장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천시 한방바이오 과장 이태균입니다. 오늘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정기회를 또 재단의 금년 사업 설명회로 이렇게 갔는데 회원사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요즘 이제 금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또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고근모 과장님,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부지구 안재동 팀장님, 이분 두 분께서 오셔서 이따 또 수주에 따라서 설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내 접수하는데 안내 아마 수첩들에 주신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그 지원 자금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이 한방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참 꾸준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10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이제 복제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한 2004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멀리 나가면 서울이라든가 또 세종시에 가면은 제천에서 왔다면 그 한방도시 또 약초 생산 우수 약초 많이 나는 곳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천에 살고 있으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바이오과라는 직제가 있는 데는 제천시청뿐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약초산업 또 한방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데는 많이 있지만 과를 한방바이오과라고 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과는 없다고 하는데 여러 그 회원사 사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뭔가 많이 미흡한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매사가 부정과 불만을 하면은 또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이 그 하나의 그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금년에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책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면서 올라온 김에 한 가지만 이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방바이오 과장으로 온 것은 작년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물론 2010년도에 한방 엑스포를 제천에서 할 때 그 재단에 그 파견 나가가지고 그 업무를 한 1년 반 동안 진행한 그 연구는 있지만 직접 와서 업무를 본 거는 이제 6개월 됐는데 와서 보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시에 가면 제천 하면은 한방 그러는데 제천 사람들은 한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돈만 많이 들였지 해놓은 게 뭐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혹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천이 우리 윤종섭 이사장님이 아까 인사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사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뭐 저하고도 참 오랫동안 시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봐왔지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천의 한방 산업을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윤종섭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천을 그 약초 웰빙 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받고 그 당시 2004년도에 지정받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특구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초창기에 약초 웰빙 특구 지정을 받고 작년까지 계속해서 전국의 우수 특구로 이렇게 수상을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엑스포를 했는데 그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당시 얼마나 여러분들도 관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당시 엄태ং 시장님이 참 수년간 거기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방 산업의 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참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건물 자체만도 BTL 사업으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짓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에 그 수탁 운영사가 여러 번 이렇게 바뀌는 과정 이런 걸 보니까 제천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방산업에 같은 벼를 탔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2010년도 엑스포를 한번 하고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한방바이오 박람회라 해서 한 5일 내지 6일 해가지고 우리 자체 행사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만 없애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한방산업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두 번째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상당한 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그 엑스포는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하고 당시 시장이었던 최명희 시장님하고 또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공약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천시장은 이제 이근규 시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이근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전임 시장님 하신 것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는 계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2017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는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공약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도지사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계획서를 우리 중앙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지난해 말까지 해서 1월 말까지 장관 결재를 받아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결재가 나서 지금 이제 그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내일 또 출장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천의 한방 엑스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요약을 해야 됩니다. 대경제정책연구소에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이제 발주하는데 한 4개월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한방 관련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만 지역 주민의 그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 그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가 와서 한 6개월간 들은 얘기 같이 그 돈 먹는 하마다 필요 없다. 이런 그 여론이 많이 되면은 점수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 충청북도가 오송 뷰티 박람회, 이건 박람회지만 이제 그 국제행사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하고 금년에 또 한번 하려고 제출했다가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이 안 났어요. 거기서 안 나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자체로 우리 박람회 수준으로 그냥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2010년도에 한번 하고 당초 2014년도에 4년 주기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충청북도 내에 엑스포가 겹치는 바람에 2017년도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때 엑스포를 한번 다시 함으로써 완전히 제천이 한방산업에 요람이 되고 참 이렇게 제일 그 일본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공들여온 것이 참 좀 이렇게 아쉬운 이런 결과도 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또 아는 분들 제천하면 뭐 좁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럼 한방산업을 접고 뭐 딴 걸로 미래 성장 동력을
동력을 삼아야 될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서 제천을 한방 산업의 메카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니까 거기서 담당 사무관 한 얘기가 제천에 한방하고 경상남도 산청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한 산청 엑스포는 경상남도나 산청군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정부가 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한방, 그야말로 순수한 한방을 하는 것이라면은 제천은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2010년도도 했고 이번 두 번째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엑스포 지금 명칭이 2017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이렇게 지금 공식 명칭이 돼서 기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보다 뒤에 산업이 붙여졌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잘 진행돼서 2017년도에 이 엑스포가 그야말로 산업 엑스포 중심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는 31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행사가 20일 넘으면 안 된다 해서 19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일정 20일 중에서 9일간이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뭐 여러 가지 연휴가 끼어서 연휴이기 때문에 앞에 10일은 B2B 산업 엑스포 위주로 하고 뒤에 한 9일은 B2C로 해서 좀 이제 국내 그 내국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제천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 관련돼서 우리가 180억 정도 들여가지고 천연물 가공센터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엑스포 시장 공원 내에도 LED를 이용해서 희귀 약초를 생산하는 이런 시설도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관련 이런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또 엑스포를 두 번째 하게 되면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여러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금 정부에서 창조 사업을 많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을 제천으로 많이 유치함으로써 국내의 큰 기업들이 많이 또 제천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이오밸리가 95% 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3바이오밸리를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되면 거기에 또 한방 관련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한방 관련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약초 생산 유통 가공이라든지 이런 거가 더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돼야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지 못하고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제천시와 또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직접 그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주위에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지역 주민 여론을 들을 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천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그 여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금년 한 해 아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한방과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조금 부연설명을 잠깐만 한 5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3년도부터 이제 실무 과장으로 가서 한방을 시작했는데 와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조그만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자꾸 오니까 아직도 뭐 애물단지라는 소리 하길래 제가 무척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방에 가면은 보물단지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의 보물단지입니다. 한방이.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봐야 그런 사고로 지역을 이끌어가면요, 소위 말하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재천적인 게 뭔가 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기결정해 놓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갈고 닦고 했을 때 거기서 보물이 되는 거지, 자꾸 말로만 애물단지 하면은 집에 기르는 자식도 보물단지 하다고 자꾸 칭찬해주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커가면서. 애물단지로 가면요, 나중에 애물단지가 돼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이 지금 한방과장님 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조금 거품을 물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017년 엑스포 과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좀 접근하세요. 2017년이 언젠가면 역사적으로 1907년도에 제천이 불바다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제천 의병이 워낙 전국적으로 번성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1907년도에 1895년도 을미의병이 첫 번째 나면서 1907년에 정미의병이 나옵니다. 그 해에 제천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 8월 15일 날 제천에서 일본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일주일 있던 해 8월 23일 날 제천을 불바다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7년도에서 2017년이 되면 110주년입니다. 110이잖아요. 한방.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이 한방 하는 거지 아무 무의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그 다음에 실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은. 정치가들은 막 떠들고 다니면 되지만 행정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시에서 하는 것이 한방 하는 또 한방을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제2 도약을 기해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해가 2017년이구나. 왜? 제천 불바다가 되든 그 제천 110주년 때는 그 해에 한번 열어본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칠성봉 있잖아요. 2010년도 했는데 더 해보면 2017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갈 때는 기한이 필요한 거고,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두고 봐야 될 건 두고 봐야 됩니다. 자식이라고 어떻게 금방 뻥튀기 하나요? 두고 보고 자꾸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고 보물단지로 만들면 크게 성장하잖아요. 기대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앞으로는 우리 재단에서도 홍보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부분이 또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 제2뉴스통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동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 단순하게 어떤 말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저 친구는 지가 그 일을 보니까 막 입으로 떠들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현장에서 제품 하나를 일구는 모습, 만드는 모습을 정례적으로 한 1년에 한 번 매달 몇 군데 이렇게 묶어서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방송의 지역에서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충분하게 하면서 그 모습이 전해져서 지역이 조금 한방도시로 거듭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이렇게 드리고요. 바로 연결해서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네, 강력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순서에 대해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에서 올해 이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이제 재단에서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 앞서 이제 소개드렸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고금모 과장님께서 올해 중기청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고근모입니다. 저희 일단 뭐 설명을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책 설명은 전국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충주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옥천,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제철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한 정책 방향과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예산이 과연 어느 지원 시책을 있는지 크게 두 가지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원 정책 방향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 규모가 2.3% 증가한 7조 8,860원이 되겠습니다. 7조 8,860원을 가지고 과연 기업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할까? 저희 중점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두 번째는 중소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세 번째는 소상공인 전통 시장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 세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서비스 지원해야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 시책,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적재자금 지원 규모 확대는 여기는 말 그대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조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규모를 지원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창업 성장기와 그 다음에 성장기 재도약기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성장기에서는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1조 4천원이 지원되고 또 성장기에 있어서는 신성장 기반 자금과 개발 기술 사파 자금 1조 3,27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도약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금년도 재도약 자금 신설과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신설 통해서 1,990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그 다음에 특허담보 확대 등 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강화했고, 또한 그동안 자금 신청 시에 굉장히 서류가 많던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를 시켰고, 또한 접수규모 확대 등을 통해서 편의성을 저희가 높였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정책 자금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증 쪽입니다. 우리 중기청에서는 금년도 78.4조 원이 있는데, 저희가 신보에 대해서는 금년도 40조 원이 저희가 투입됐고요. 그 다음에 기보에 대해서는 19.5조, 그 다음에 지역 신보에 대해서는 18.9조 원이 저희 청에서 보증기관으로 저희 자금을 예치를 시켜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 활력과 그 다음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력에 대해서는 먼저 그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서 부추한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그 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KBS 스카웃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 중기업 출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고, 대학생 등 상대별 그 특화된 바로 알기 체험활동 전개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병역 대체 본부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4만 2천 명을 저희가 기업들한테 그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역 대체 본부에 있어서는 산학교육 요원 8,500명, 전문 연구 요원 8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중소기업 연구 인력 부족 완화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기업 맞춤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취업하고 석사 취득, 그 다음에 연구요원 본부까지 패키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우수 한인 연구인력 그 채용할 경우에 연간 6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서 연구인력을 지금 저희가 양성하고 공급하고 있으면 뭐 채용 조건 계약 확대하고 박사학위 취득 계약학과 신설, 또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 계약학과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현장 실무 인력 양성과 장기 재직자를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특성화 인력 양성을 현재 160개 개로 하고 있으며 기술사관 확대, 또한 성과 보상금 가입자 100명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로에서는 판로는 우리가 지금 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부나 그 정부 투자 기관을 우리 공공기관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우리 청에서 지원한 거 보면은 11년 경우에는 한 67.7조 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80.2조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1조 원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중소기업 창작의 권고 개선, 그 다음에 그 입찰조차 중지 명령으로 그 제도 실효성을 높였고요. 또한 그 불합리한 거래하는 증사 재가주의 정착을 위해서 1.1억 원 미만의 그 물품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 심사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전 가격 산정 시 지나치게 낮은 금액 반영을 금지했고, 이 마스 그 다수 공급자 이야기라고 있어서 그 다량 납품 할인에 대한 할인율을 10%로 제한하여 출혈 경제를 방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판로에서는 그 내수시장 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유통체계 그 진입 촉진을 위해서 TV, 홈쇼핑, 소셜 커머스,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